미얀마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각인됐던 게 이제 그 로힝야 사태 네.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미얀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인도 이주민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게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인도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특히 뭐 영국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당장 우리 코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인도. 인도 친구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꼴 보기 싫고 더 싸우는 이제 이런 대상이 이제 됐는데, 하고 누구는 이제 공산주의 막스 공산 뭐 좌파 극좌, 누구는 또 옛날 왕실을 복원해서 또 이렇게 가자 극우.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유일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인도계에 대한 적대감. 아 그렇죠. 예. 극자나 구구나 다 싫어하니까. 그렇죠. 다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얀마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사실 뭐 미얀마가 지금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전해드린 시점, 그러니까 녹음하는 시점으로 보면 사태는 더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뭐 이제 본격적인 내전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어떻든간에 다치고 그러니까요. 많은 돌아가시는 분 분들이 없이 평화롭게 잘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가 참 복잡해요. 네네네. 예,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보다 보면 뭐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쌀도 많이 나고 네. 되게 풍요로웠던 이제 나라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네. 또 이제 영국이 들어오면서 한번 뿌리가 또 확 꼽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이제 형성되는 이런 체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역사 발전 경로하고는 네. 좀 다르게 걸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얀마의 좀 역사 부분, 특히 네. 이제 좀 근현대사 부분을 현대사겠죠 거의 현대사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많이 다뤄 드릴 텐데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미얀마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각인됐던 게 이제 그 로힝야 사태 네.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전해주실 수 있을지. 예, 뭐 일부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참 조심스러워요. 로힝야 쪽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네. 뭐 걔네들도 잘못했잖아. 옛날에 잘못한 거 지금 또 이렇게 너희들 그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해볼 여지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거의 100년 전의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 네네. 이렇게 또 생각해볼 여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는 로힝야가 이제 버마 미얀마의 이제 한 소수 종족이고 네. 소수 인종이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뭐 영국 편을 들어서 식민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버마족들을 많이 좀 괴롭혔고 네네. 그거에 대한 원한 때문에 지금 버마가 주류가 되는 버마족들이 이제 미얀마의 로힝야족들을 많이 탄압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버마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 이제 외부의 어떤 식민지 지배자 편을 들어서 네. 우르르 들어왔던 이제 그 인도 네네네. 출신들, 인도 출신들 그 중에서도 또 이슬람 계열, 네. 이런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짙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외국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식 지배의 특징이 이제 주류를 배척을 하고 소수를 끌어올려서 지도 세력으로 만드는 게 네. 영국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그 통치술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리랑카에서도 이제 네. 인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다수민족들을 이제 통치하게 하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고 영국은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사실은 네. 큰 틀에서 보면 로힝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국적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도 있고 또 과거의 원한 뭐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네.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뭐 판단하기가 네. 참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태 원인 한번 몇 개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예.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여러 잉태된 게 좀 잉태된 있죠. 것처럼 네.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식민 지배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원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종족과 피부색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15개 이렇게 나눠. 예, 뭐 서로가 이제 완전히 달라서 네.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사는 시장에서만 만나는 어떤 그런 사회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변화들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네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역사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 이제 아웅산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영국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다음에 네.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낯설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 네. 이제 그 중에서 물론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이러신 분들은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학교도 가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가 이 미얀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지배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렸기 때문에 네. 완전히 영국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의외로 빠른 시일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네, 것들을 설립을 해요? 설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의 이제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그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간디, 네. 네루 이런 분들이 영국에 대해서 이제 뭐 자치권 플러스 이제 거의 뭐 독립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네.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고 싸워줬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원래 이제 그게 약속이었던 거죠. 약속이었죠. 예. 우리가 도와주면 뭐 대규모 자치권 뭐 더 나가면 독립까지 이제 보장해 준다라고 했는데 네. 영국이 이제 입을 씻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디 주도의 대규모 이제 시위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네. 영국이 이제 그 영국령 인도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의회를 도입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의회. 예. 그러니까 이제 선출을 너희들이 대표를 뽑아. 네. 그러면은 우리 총독은 우리가 보낼 텐데 그 의회 너희들이 뽑은 대표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을 할게. 근데 주요한 결정은 계속 총독이 하겠지만 네.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은 너희들한테도 권한을 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일정 부분 타협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회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미얀마도 이제 그런 의회들이 이제 구성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 이제 인도의 일부로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의 일부로서. 당시에는 이제 이 버마라는 지역이 영국령 인도의 이제 동쪽 영토였으니까요. 동쪽 끝. 예.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미얀마에서도 이제 의회들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네. 이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주로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이 버마족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예, 이분들 이제 주로 변호사죠. 네. 사실 간디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그렇죠. 하셨죠. 예. 저쪽 이제 공부를 하고 남아공에 가서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인도로 이제 돌아오신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주로 이제 이런 제도 변화에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공헌이 커요. 아무래도 이제 법에 대해 잘 알고 룰을 가지고 싸울 줄 아시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이제 행동들이 젊은 층한테는 뭔가 불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야, 저 의회라는 게 허수아비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하려면 화끈하게. 식민지배 타파하고 우리 뭐 버마족이 됐던 뭐 독립투쟁을 하던 이 화끈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네. 당시에는 이 막스 레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젊은 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향 많이 줬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은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피가 끓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혁명적 변화 한꺼번에 판을 쓸어버리자. 이런 이제 요구를 이제 강하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미얀마 분위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도인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이제 컸습니다. 예, 인도 이제 이주민들이 네. 이제 하층민들은 노동력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배우고 이제 익힌 사람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사회적 진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 사회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네. 계통으로 나갈 때 인도 친구들의 영향력이 되게 컸던 거죠. 이 사람들은 더 영국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네.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얀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인도 이주민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게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인도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상당히 이제 크게 컸었고 네. 그로 인한 이제 두려움, 음. 반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당장 우리 코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인도. 인도 친구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꼴 보기 싫고 더 싸우는 이제 이런 대상이 이제 됐는데 네.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대공황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를 하죠. 네네네네. 대공황이 딱 생기니까 선진국에서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뭐 곡식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수요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얀마 같은 경우도 영향을 이제 크게 받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미얀마에 많은 이제 농사짓던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돈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농사짓다 보면 돈 빌릴 일이 많아요. 봄에 빌렸다 이제 가을에 가을에 갚고. 근데 이제 잘 안 되면 네. 이제 또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기는데 네. 대부분 이런 이제 미얀마 농민들한테 네.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이 이 인도 출신들이에요. 아, 예, 그래요? 인도 네. 출신들이 설립한 뭐 조그마한 은행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차압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땅을 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땅들이 넘기는- 예, 네. 인도 사람들, 인도계 회사의 소유로 이제 넘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네.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최초의 이제 인도인들하고 이제 버마족들하고 네. 이 인종 갈등이 벌어집니다. 폭동이 벌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습격하고 또 거기서 맞서 싸우고 네. 예. 그래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랑군 시내에서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사람들이 피를 보고 폭력 투쟁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첫 번째 단계로 저 꼴 보기 싫은 인도 예, 애들부터. 인도 애들부터 먼저 이 사소한 일상적으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네.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죠. 예, 가까이 있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더 극단화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김수영 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사회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 못하다가 네. 뭐 국밥집 가서 뭐 좀 고기 좀 덜 준다고 그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 이런 그렇죠. 일상에서 내 앞에서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피부색도 종교도 다르면 더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아웅산 장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이 버마 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네. 이 버마의 어떤 독립, 자치권 이런 거 네. 투쟁을 할 때 좀 의회 정치를 벗어나서 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자라고 이제 이 연합을 결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의욕에 차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극우 그다음에 극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운동 세력들이 분할을 해나가는 와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웅산 같은 분은 이제 이거를 아우르고 싶었는데 네. 아우르기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원래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아웅산 예, 장군이 랑군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아.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네네네. 예, 출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군요. 그렇습니다. 이때. 뭐 네. 20살 뭐 이럴 때였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막 운동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힘을 못 하고 누구는 이제 공산주의, 막스 공산, 뭐 좌파, 극좌, 누구는 또 옛날 왕실을 복원해서 또 이렇게 가자 극우.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유일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아웅산이었어요. 끈이었고 네.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은 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인도계에 대한 적대감. 아, 그렇죠. 예. 근데 극자나 구구나 다 싫어하니까. 그렇죠. 다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폭력 사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야, 영국령 인도에서 버마는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놈들이야.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네. 달랐어. 얘네들을 아예 띄어내자. 아. 띄어내서 영국령 버마라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니들끼리 자치권을 좀 어느 정도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싸우면 우리도 손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마인들의 그 요구가 수용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국경선을 어떻게 그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옛날에 이제 그 처음에 티격태격 했을 때 그 정도 선이면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 남쪽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선을 이제 긋게 됩니다. 이제 긋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종 같은 게 네. 상당히 애매하게 이제 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 맞아 우리가 옛날에 동인도 회사 애들이 쭉 넘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싸웠어. 그러니까 여기로 국경을 하자라고 국경을 딱 긋고 나니까 네.
그 이후에 많이 넘어온 사람들, 네. 이제 벵갈, 네. 치타공, 뭐 방글라데시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그냥 계속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전에 역사적으로 있던 국경선으로 그어버리니까 네. 애매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지금 로힝야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긴 했는데, 당시로서는 뭐 어차피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얀마 친구들이 자꾸 이제 버마족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그은 거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영국은 이제 버마한테 선물을 줬고 버마는 그래서 자치권을 이제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주요한 일을 꽤 중요한 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출한 의회에서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쟁취를 하면 네. 양보를 하는 이제 됐어요. 만족하는 게 아니고 거부하니까 되잖아. 거부하니까 되잖아. 우리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지. 네네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이 새삼스럽게 이제 버마 민족주의 네. 감정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단결해서 싸우면 뭔가 이룰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네. 그 타겟이 이제 이슬람으로 갑니까? 그렇죠. 인도의 인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분들한테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벵갈에서 넘어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슬람교도였어요. 당시. 힌두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반은 힌두교. 네. 절반은 이슬람. 네. 근데 넘어오신 분들이 주로 지금 이제 벵갈 쪽에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야나지금이나 이슬람 세력이 강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도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다 그러는데 전체 인구로 보면은 한 7, 8%, 한 10% 내외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랑군. 랑군 같은 경우는 인구 절반이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랑군에? 네. 뭐 먹고 살 게 일단 거기 많으니까. 그렇죠. 많고 통치 이제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기회의 땅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 우리 미국에 이민 간다 하더라도 옛날에 못 살던 시절 생각해 보시면 뉴욕, LA 다 뉴욕, LA 이런 대도시로 이제 가지. 그렇죠. 어디 뭐 아칸소나 어디 저 뉴올리언즈 이런 데로는 이제 잘 안 가시잖아요. 보면은 그랬던 것처럼 대도시로 이제 막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몇십 년 사이에 외국인들이 절반이 왔고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나 위에서 자꾸 이제 눈에 거슬리고 그럼 당연히 이제 갈등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8년에 또 한 번 랑군 지역에서 이 버마인하고 이슬람인하고 대대적인 폭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 와중에 1939년에 이제 버마인들이 중심이 된 이제 그 의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요. 어떤 법이에요? 버마 여성 특별 혼인 및 계승에 관한 법률 굳이 옮기자면 버마 여성 특별 혼인 및 이제 계승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이 그 버마 여성이 외국인이랑 결혼했을 때 버마인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남성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고 그 혼인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는 너 버마애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강경한 이제 이런 법률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적대감이 되게 강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엉뚱한 데서 이제 폭탄이 터집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1939년인데 1939년이면 유럽 대륙에서 이제 벌써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하죠.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불이 붙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도 이제 영향이 이제 오는데 1942년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버마를 이제 침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2차 대전에 버마까지 갑니까 일본이? 일본이 버마를 침공을 해서 여기를 발판으로 이제 인도로 가겠다. 인도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욕심이 이제 있었던 거죠.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세계 역사가 이제 막 복잡하게 얽혔다는 게 1939년에 영국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을 빼서 영국 본토로 이제 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나 미얀마 이런 쪽이 방위력이 이제 취약해지는 거고 반면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전을 왜 일으켰냐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있었어요. 중국을 밑에서 다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만주에서부터 북쪽의 만주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국경을 이제 위쪽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아무래도 이제 접근이 쉬운 해안가의 대도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 시절서부터 이제 해안가 지역을 쭉 점령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국민당군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외부로부터 뭐 무기를 지원받던 네. 뭐 뭔가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통로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통로는 이제 영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던 홍콩으로부터 네. 올라오는 루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939년에 이제 미얀마 네. 지역에서부터 이 버마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지금 쿤밍 지역까지 연결되는 통로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버마 로드를 통해 가지고 네. 주로 이제 영국이나 네. 미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전쟁 물자, 아. 무기, 뭐 석유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네. 지원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중국하고 인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빵 터지는데 중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해안 보급로가 다 없으니까 미얀마로. 지금의 이제 그 운남성의 이제 쿤밍 네. 하고 버마를 연결하는 이 버마 라시오라는 이제 그 국경 도시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제 한 1,100km 이상의 그 밀림을 뚫고 이제 도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당시 중국 장개석이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한 1년 만에 이 도로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랑군에서부터 철도로 이제 라싸오까지 이 라시오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그 랑군에다가 네. 물자를 갖다 주면 철도를 타고 쭉 올라와서 본토로. 그렇죠. 중국 본토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네, 루트가 네.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장개석을 이제 끝장을 내버리려면 저 루트를 잘라야 되고 저 루트를 자르는 방법은 지금 경비가 취약해진 버마를 공격하면 된다라고 네네네.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딱 터지고 이게 네. 태평양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일본군이 이제 동남아시아 지금 말레이 뭐 싱가포르 네. 홍콩 이런 데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저 친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중국은. 장개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쟤네들이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버마 루트를 절단하려고 이제 올라오는 거구나.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군에다가 이제 연합군에다가 제안을 해요. 야 버마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그 동안에 그 열심히 없는 돈 쓸어 부어가지고 네. 군사력 군비가 좀 있으니까 네. 이거 버마로 보낼게. 일본군을 네. 막자라고 했는데 영국군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왜요? 왜냐면 이 중국군이 갑자기 이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네. 터 잡고 앉아 있으면 아. 당장 전투가 빵 터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군이 계속 한 2, 3년 이렇게 주둔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본토는 지금 이제 불바다가 돼 있는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네. 필요 없어, 노 땡큐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요. 네. 막 영국이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 준비를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네. 마지못해서 이제 오케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중국군이 이렇게 이 미얀마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빨리빨리 왔었으면 아마 네. 랑군 주변 지역까지 중국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국군이랑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는 못했고 저 북쪽 만달레이 이제 북쪽 그 지역에서 네. 이제 중국군이 이제 그 루트를 확보하는 어떠한 이런 작업 준비를 이제 뒤늦게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1942년 1월부터 이제 일본군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를? 이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랑군 이런 네. 지역을 이제 공습을 이제 퍼붓습니다 보면은 영국군은 이제 비행기 다 이제 영국 본토로 이제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랑군을 점령을 하고 네. 북쪽으로 이제 진군을 이제 일본군이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시 중국군은 꽤 잘 무장도 갖춰지고 훈련도 네. 잘 받은 거였는데 이 지휘관이 이제 조디프 그 스틸웰이라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이 이제 파견한 이제 예. 중국군 지휘를 미국인이었어요. 미국이 했는데 네. 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미국 지휘관, 그다음에 영국군 지휘부, 그다음에 중국군. 이 3자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네. 사실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평소에 뭐 합동 작전을 많이 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막 그 작전도 제대로 못 싸운 상태에서 네. 알아서 막 싸우다 보니까 옆에서 당연히 싸울 거라고 생각했던 영국군은
쉽게 후퇴를 인도 쪽으로 후퇴를 확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뒤가 이제 뚫려버린 이 중국군은 포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중국군이 네네.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항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네. 포위돼서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장개석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동안에 정말 없는 돈 쥐어 짜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킨 그 좋은 장비, 에이스 여기가 에이스예요. 예, 에이스 정말 좋은 그 신형 사단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립니다. 보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열받겠네 이거.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랑군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평야 지역, 그 북부 지역까지 네. 그 이와라디강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일본 다 넘어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인도, 네.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그 고산지대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국군이 이제 소수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게릴라전을 이제 펼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랑군을 이제 침공을 하고 네. 점령을 할 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요? 아웅산. 아웅산 이제 나옵니까? 예. 어. 독립투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본군하고 같이? 일본군하고 같이요? 그렇죠. 1942년에 이제 네. 그 일본군이 랑군으로 공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영국을 이제 몰아내잖아요. 이제 보면. 네네. 그때 아웅산이 그러면 아웅산이 일본군하고 같이 와요? 같이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투사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제 보면은. 일본군을 등에 업고 그러면 영국을 몰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웅산이라는 분은 우리가 네. 대충 이제 이 미얀마 버마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떤 독립투사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은 제일 민족 영웅,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순신 같은 이순신, 세종대왕, 김구 뭐 이런 느낌. 이런 분을 합쳐놓은 합쳐놓은 분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나라도 세웠고 나라도 네. 독립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장군이 전투적으로 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민족의 영웅인 거죠. 네네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뭐 외세를 등에 업고. 예. 네. 그래서 아웅산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아웅산 장군은 이제 1915년에 태어나서 네. 1947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살진 못하셨군요. 우리 나이로 33살, 만으로 하면 32살, 32년 정도 정말 짧은 인생을 이제 불꽃처럼 살다 간 불꽃 남자예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랑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청원이냐, 힘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독립투사 한 분이 있던 네루가 네.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친구 되게 범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로 초청해가지고 네. 그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했던 노하우도 영국이랑 싸울 땐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네.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지금 이제 인도의 이 뭐 네루 간디 이런 산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등장. 지금 이 동쪽에서 보면 버마에서 또 문제가 생겨. 아예 안 돼. 이제 체포해 빨리. 라고 하니까 이 아웅산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하자. 일단 중국으로 도피를 하자. 네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일본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 예. 일본 도쿄로 이제 네. 나타나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의 이제 공작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일본의 이제 스즈키 게이지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죠. 정보 어떻게 보면 그 정보원. 네. 우리로 따지면은 뭐랄까 정보기관 종사자죠. 국정원 같은데. 그렇죠. 스즈키 게이지라는 이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뭐 정치적 여러 가지 이제 미리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 대한 반발이 되게 크더라. 밖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더라. 조금만 부추기면 우리 편 될 것 같고 뭔가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현지인들, 현지 지도자 누굴까를 이렇게 면밀히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아웅산이 눈에 띈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으로 이제 탈출을 하고 있던 이제 아웅산을 만납니다. 일본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본으로 가자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하는 게 뭐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버마 민족의 독립이잖아. 그런데
우리 일본은 네. 너도 알다시피 서양인들과 맞서서 러일 전쟁에서 서양인들을 물리쳤고 지금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고 있어. 일본인을 비롯한 너에 있는 버마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인이야. 아시아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밀어내고 아시아가 같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아시아인이 만드는 아시아를 만들자. 대동아 공영권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웅산이나 이 동남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충격을 받는 생각인 거죠. 왜 우리는 맨날 당해야 돼? 왜 맨날 당해야지? 그래. 우리를 도와주는 일본이라는 아시아가 있었지. 피부색도 비슷하고, 사고도 비슷한. 아시아 사람들끼리 힘 합쳐서 서방의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설득이 됐군요. 설득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가서 일본을 또 목격을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때 버마 민족들이 왜 인도인들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배당할까? 사회에 규율이 없다. 나태하다. 느슨하다. 근데 일본은 딱 보니까 군국주의 스타일의 딱 칼 같은 상명하복, 엄격함,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웅산은 이제 일본과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 스타일의 어떤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외세를 몰아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도 이제 하나 만들어요. 아웅산이? 예, 오모다 몬지라고 일본 이름도 이제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냥 뭐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제 전투를 힘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한테 이제 전투 훈련, 각종 이제 게릴라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이제 미얀마로 돌아옵니다. 미얀마로 돌아와서 이제 몰래 이제 일본이 집어넣어 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다녀요.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인에 주도하는 아시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는 일본 스타일의 어떤 군국주의, 꽉 잘 짜여진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아시아에 걸맞지 않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박멸을 하자. 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이제 동지들을 모아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미얀마를 점령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엘리트가 될 거라고, 재배 엘리트가 될 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다시 군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버마 독립의용군 이 30인 이 아웅산과 30인의 이 동지들이 이제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버마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그 공격을 할 때 같이 일본군과 협조해가지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주로 이 그 대도시들 위주로 전투를 치르고 영국군을 이제 밀어내고 있을 때 이 아웅산과 그의 친구들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각 지역에 있던 이제 영국 세력들을 이제 일수하는데 이제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43년에 이제 영국군을 이제 추방을 쫙.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버마 민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 제국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아시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아인의 어떤 독립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일본을 뭐 좀 좋아하겠네요. 그럼 미얀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실 그 미얀마에서 일본은 가장 우호적인 국가고 지금 양곤의 시내에서 제일 비싼 그 오피스 빌딩이 이제 사쿠라 타워예요. 그래요? 네, 일본 영향이 되게 강하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영국군을 추방을 하면서 영국군은 이제 잽싸게 도망가지만 영국하고 같이 빌붙어서 이제 있던 인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나겠네요. 쫓겨나든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앞잡이니까 처단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처단을 가는 과정에서 이 카렌족을 비롯한 뭐 로힝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학살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때 학살극이 또 벌어졌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로힝야나 이제 그 카렌이나 이런 소수 민족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1920년대에 있었던 뭐 몇 차례 이제 버마 봉기를 또 진압할 때 버마인들이 주축이 된 봉기를 진압하는데 또 영국군하고 영국 쪽하고 같이 또 힘을 합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런 소수 민족이나 뭐 로힝야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영국 앞잡이라고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학살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소수 민족에 대한 그렇죠. 네. 이제 뭐 카렌족이나 네, 로힝야 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막 있으니까 그걸 보다 못한 일본군이 개입을 해요. 그렇게까지 그만하지 마, 그만해. 애들 다 죽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이 돼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1943년 네. 8월 1일 날 아웅산이 이제 그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이 당시에 이제 그 대동아 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국제 회의죠. 네. 그래서 버마가 처음으로 독립국가로서 어떤 국제 회의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이제 일본 동경시내 이렇게 큰데 이제 보면은 네. 아시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괴뢰 정권들이죠. 자기들이 이제 일본들이 심어준 이제 뭐 중국 뭐 이제 버마 뭐 만주국 뭐 이런 데도 그렇죠. 들어갔군요. 다 대표들이 이제 와서 아시아들끼리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아웅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 회의에 갔다 오고 이제 버마 민족들의 표어를 만듭니다. 하나의 피,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명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표어가 지금도 미얀마 군의 표어예요. 그럼 소수 민족들은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이 버마족이라는 어떤 그런 네. 민족주의 감성도 있고, 네. 상당히 이제 불편한 하나의 피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요. 예, 걸리는 거죠. 하나의 목소리라는 건 하나의 언어. 그렇죠.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죠. 적대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래서 예. 잘 아웅산이 어쨌거나 독립국가에서 이제 수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43년 시간이 좀 지나서 44년 이렇게 보니까 네. 야 이게 일본이 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쯤 힘 좀 빠질 때 아닙니까? 힘 좀 빠질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확실하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러지 않고 땅그릇이 또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하고 옛날 영국이 일본으로 바뀐 것 같은 이제 그런 행태를 자꾸 보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밖에서 들리는 전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소수 민족들을 따로 이제 비밀리에 만납니다. 아웅산이? 네. 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 그 일본도 비슷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네. 저 친구도 우리 힘으로 싸워서 밀어내자. 다 밀어내자. 다 밀어내면 네. 너희들을 도와줄게. 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꽤 지하 세력으로 힘을 세우고 있던 버마 공산당, 버마 공산당이 있었는데 버마 공산당이 이제 협조를 합니다. 아웅산하고 버마 공산당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소수 민족들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파시스트 이제 기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자. 적절한 시점이 오면. 그리고 1944년 8월부터 일본과의 선을 긋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더 이상 뭐 후견인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에 협조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1945년 이제 3월쯤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을 무력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군이 이제 다시 이 지역에 들어올 때 이번에는 영국군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군을 밀어내는데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영국군하고 같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다시 돌아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군과 힘을 잡아서 영국군을 밀어내고 두 번째는 영국군과 힘을 잡아서 일본군을 밀어내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외세를 잘 이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긴 하네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공격을 하고 밀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장악을 한 다음에 이 버마 공산당이 이제 큰 역할을 해요. 이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아웅산은 마음속에는 이 공산당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다. 또 거기도. 예. 그래서 1946년 11월 이후에는 이제 반공 전선을 또 펼칩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이분 아웅산 장군도 뭐 어찌 보면 정말 훌륭한 전략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었다가 예. 적절히 손절하는 이거긴 한데 어찌 보면 좀 스텝이 상당히 현란하시죠. 보면 너무 현란하네. 그러니까 스텝이. 1915년생이세요. 그러면 1945년이면 이제 30살이에요. 30살인데 와, 이 영국, 정도로 일본 갖고 놀아. 뭐 이거를 이렇게 이합집산을 와. 대단한 정치력과 어떻게 보면 판단력, 목표를 그러네. 두고 좌우면하지 않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희 이제 지금의 21세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네.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47년에 이제 영국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네.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 네. 평화적으로 이제 잘 넘어가자,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서로 사인을 합니다. 뭐 독립에 대한 사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과정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고 네.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47년 4월달에 이제 총선거를 이제 하고 미얀마 단독으로. 네. 네. 단독으로 하고 원래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47년 4월에 총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9월달에 그러면은 거기서 총선거를 해서 우리나라 비슷하죠.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면 그 헌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정식으로 독립을 하는 어떤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진짜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이제 1948년에 이제 네. 쭉 거쳤잖아요. 이제 그렇죠. 보면은 여기 이제 47년에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4월 총선거에서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이제 합니다.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는데 저는 승리를 당연히 하죠. 네. 근데 이 내부적으로 아웅산이 어떤 혼자서 네. 독주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또 있구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네. 보면은. 그래서 1947년 7월 19일 날 네. 무장 괴한들이 이 아웅산 집무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은 정적이었던 누군지는 이제 우소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지목이 됐어요. 예. 이제 뭐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거의 100%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사주를 해서 네네네. 이제 아웅산을 암살했다. 뭐 멀리서 이렇게 조심해서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가서 이제 총질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2년의 짧은 생에 이제 아웅산 장군의 이제 이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정말 거죠. 화려하게 살다가 가셨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결혼하셔갖고 그러면 그 딸이 지금의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신 거죠. 이제 보면은. 47년이면 이때 진짜 완전 애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치 여사가 몇 년생인지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대략 한 요쯤인 것 같은데 나이대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제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웅산이라는 이름을 예전에 이제 랑군 테러 사건 있을 때 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갔을 때 그때 아웅산 뭐 폭발 사건 왜냐면 그렇죠. 이제 아웅산 우리 따지면 국립묘지인데 아웅산 이제 장군을 위한 별도의 이제 이 묘역인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 거기서 이제 사건이 나면서 아웅산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되게 많이 들었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아웅산이라는 분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거의 기회가 아는 게 별로 없죠. 없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분 따님인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통해서 아웅산 이름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네. 민족의 독립 투사였구나라고 봤는데 독립 투사 맞아요. 그리고 버마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네. 다 뜻을 펼치기 전에 음.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맞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이제 다르고 특히나 이제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동남아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의 매우 다른 생각. 좀 다르고 있구나. 그래서 동남아가 지금까지도 일본의 어떤 되게 영향력, 서로가 비교적 긴밀한 협력 관계, 그러게요. 이런 관계들을 거슬러가 보면 이제 이 시절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는 대체로 일본하고 좀 친한 느낌이 좀 태국이나 여러 가지로 그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일본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들 네. 그리고 의외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거나 이제 풍우나 네.
정말 풍운하네요. 예, 예. 풍운한 아웅산 장군. 네. 그래서 외국에서 귀빈들이 가면 항상 거기에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예, 네. 우리 이제 국립묘지 가서 이제 참배하듯이 네. 여기는 아웅산 장군 묘역에 가서 참배하는 게 이제 루틴인 거죠, 이제. 네. 자, 오늘 저희가 미얀마 뭐 현대사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뺄 수가 없는 이 아웅산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예. 저희가 다뤄봤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독립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 투쟁까지 또 이야기들을 또 이제 들려봐야죠. 네, 아마 미얀마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얀마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와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네. 또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 예, 이런 네. 것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미얀마의 역사, 미얀마 이야기 8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